폴 토마스 앤더슨의 PTA의 펀치 드렁크 러브, 아주 정말 제가 사랑하는 영화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 그 전의 영화 그리고 이 영화 그 이후의 영화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를 네. 영화 예술적으로 참 맞습니다. 훌륭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빛이나 색 같은 부분에서 참 인상 깊은 영화였는데요. 네, 어떤 영화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신 것처럼 이 펀치 드렁크 러브는 PTA 영화가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 이전의 3개 영화와 이 이후에 뭐 수개의 영화가 있는데 펀치 드렁크 러브 앞의 시기의 집합과 뒤의 시기의 집합과는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치 드렁크 러브는 다시 말해서 PTA는 어쨌든 결핍이 있는 사람을 그려내긴 해요. 네. 근데 결핍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려내는가가 이 펀치 드렁크 러브를 기점으로 앞과 뒤가 좀 다르다. 그리고 펀치 드렁크 러브 자체도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 캐릭터가 잘 없어요. PTA 영화에서. 네. 성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캐릭터가 잘 없는데 이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나와 있다. 왜 이런 캐릭터를 정했는가를 보면은 네. 이 주연 남자 배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담 샌들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배우죠. 코미디 배우 영화 사실은. 배우인데 그죠. 코미디 배우죠. 우리나라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전국도 하고 류승룡 어때요? 류승룡. 류승룡. 좀 애매한가? 코미디 전문 배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이 아담 샌들러는 사실 36 코미디 배우입니다. 36 코미디 배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은 다 그냥 뭐 그 계절성 영화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명절 영화. 그런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뭐 한여름에 개봉을 해서 그 순간의 티켓 파워를 끌고 오는 그런 배우란 말이죠. 아담 샌들러가. 한철 장사. 그렇죠. 네네. 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PTA가 아담 샌들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 아담 샌들러가 잘하는 장르를 끌고 와가지고 PTA가 지금까지 필모그래피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펀치 드렁크 러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장르를 선보입니다. 로맨스인가요? 로맨틱 코미디 쪽에. 로코. 코미디 장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아담 샌들러의 어떤 헌사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아담 샌들러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정확하게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배우를 네. 이렇게 어떤 자신만의 연출력으로 한번 좀 뭐랄까요 되살렸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유명한 배우니까요. 아담 샌들러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돈이 많은 배우로 아까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철 장사를 계속 몇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대요. 뭐 어쨌든 어떤 이런 대단한 배우를 데려와서 아담 샌들러가 잘하는 것을 PTA가 잘하는 것과 이렇게 합친 거죠. 병합을 한 거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아담 샌들러는 이 영화에서는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아담 샌들러의 최고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컷 잼스보다는 영화를 더 좋아해서. 저도요. 네. 뭐 그렇게. 언컷 잼스에서도 정말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젊을 테고 좀 더 전성기 때라 이때가. 2000년 초반에 때 아담 샌들러가 엄청 잘 나갔거든요. 어쨌든 펀치 드렁크 러브 약간 PTA랑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뭐가 다르냐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3편의 영화와 펀치 드렁크 러브 이렇게만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3편의 영화들은 리노 유도 박사,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이 영화들은 이미 결핍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야기 구조가 전락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네, 몰락하는. 그죠? 몰락하는 이야기. 근데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는 그런 몰락하는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결핍이 있는 캐릭터는 등장을 하지만 그 캐릭터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식의 캐릭터의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에 시기의 영화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뒷시기는 데월비 블러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PTA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고국인 미국 얘기를 합니다. 데월비 블러드부터.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씬 하나 있어요. 제가 이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 장면 딱 봤을 때 그러면 펀치 드렁크 러브도 데월비 블러드나 그 이후의 영화들처럼
어떤 미국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네. 사실 저는 그거는 그냥 뭐 일종의 그냥 저만의 해프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애초에 장르 자체가 그런 식으로 뭐 어떤 PTA가 생각하는 미국을 그려내기는 힘든 장르.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네, 뭐 그래서 장면 하나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펀치 드렁크 러브는 뒷 시기의 영화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앞의 시기에서는 캐릭터를 그려내는 어떤 감독의 캐릭터를 그려내는 네. 방식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제 뒷 시기의 영화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제, 뭐 의미 그리고 뭐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연속적인 어떤 한 위치에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PTA가 그냥 이 펀치 드렁크 러브는 아담 샌들러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데려와서 제가 볼 때는 이 PTA가 아담 샌들러가 나왔던 영화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그 유튜브에 보면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아담 샌들러가 어떻게 PTA를 만나게 되는지. 네. 실제로 매그놀리아 찍고 나서 개봉할 당시에 톰 크루즈가 연결을 해줬대요. 아, 네, 그렇군요. 뭐 그런 비하인드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PTA가 만나자마자 그 초창기 영화를 막 얘기하면서 아담 샌들러 당신은 엄청난 팬이다. 네. 그러면 맞네요. 네, 아담 네. 샌들러를 가지고 아담 샌들러 많이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이 아담 샌들러가 아닌 다른 남자 배우가 주연 배우로 들어왔을 때는 좀 이질감이 느껴질 법한 영화를 만든 거죠. 맞아요. 처음부터 PTA 구상해 방식으로. 두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허락받고. 허락받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연유들로 이 굉장히 불연속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영화다. 펀치 드렁크 러브가. 그럼 펀치 드렁크 러브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어느 점에서 좀 감동을 얻고 이 영화 재밌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가 하면은 네. 이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어떻게 보면은 장기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영화들도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펀치 드렁크 러브는 러닝 타임이 짧아요. 1시간 반 정도죠. 네. 안팎이고. 리누에 도박사가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기나이트 2시간, 3시간 가까이 하죠. 맞아요. 매그놀리아 3시간 넘어요. 그 뒤에 나온 영화들 다 거의 웬만하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2시간은 합니다. 2시간 반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지만 네네네. 펀치 펀치 드렁크 러브는 PTA 영화 중에서 가장 짧은 러닝 타임을 기록을 하고 있다. 1시간 35분. 네. 엔딩 크레딧 빼면 1시간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면에서도 좀 굉장히 PTA가 그냥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쉬어가는 만들었던 것 타임으로. 같습니다.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어떤 그런 저는 사실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는 굉장히 그 연출적인 부분 왜 이걸 이렇게 찍었는가 네. 그러면 PTA가 제가 데어얼비 블러드에서도 굉장히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에 대한 끝을 맺지 못해서 좀 의문점이 남았을 수 있는데 왜 PTA가 위대한 영화 예술가인가에 네네. 대해서 그냥 뭐 그 시간에는 뭐 촬영을 잘한다 편집을 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펀치 드렁크 러버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펀치 드렁크 러브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어쨌든 이 아담 샌들러가 연기한 베리 이건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이제 결핍이 있는 존재죠. 그렇죠. 딸 부잣집의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유일한 7명의 누이를 둔. 그죠. 7명의 누이. 8남매인데 자기 혼자 남자예요. 맞아요. 굉장히 간섭도 많이 당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돈을 잘 버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 사람이 그 어릴 때 막 계집을 짓다가 그걸 망치를 집어 던져가지고 뭐 유리창을 깼다 막 이런 맞아요. 썰 아닌 썰이 나오게 하죠 그 영화에서. 어쨌든 이 베리 이건이라는 캐릭터는 이 내면의 폭력성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꽁쳐두고 있다가 네, 참지 못해 응출되는 뭔가. 그죠. 그런 뭔가 딱히 분출되는 그런 분출되는, 캐릭터라는 네.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연출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릴 때 말할 건데 그 영화 초반에 유리창 깨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 정말 잘 찍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체적인 씬이 정말 수려한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이제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이제 변화가 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솔직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대하는 것. 왜냐하면 이 베리건이라는 캐릭터를 볼 때 주요한 특징이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폭력성이죠. 두 번째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맞아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레나를 만났을 때만 자신의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레나와 맞아요. 데이트를 할 때. 근데 처음에 레나랑 첫 데이트를 할 때는 그때도 폭력성을 숨기지 못해요. 화장실을 막 부수고. 네, 그때도 심지어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안 이제 부쉈다고. 그런 어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무언가가 그 숨겨져 있죠.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네. 뭐 이런 것들이 감추고.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추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하와이를 갈 때 그 침대 위에서 둘이 이제 키스를 하면서 맞아요.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네. 폭력성을 말하잖아요. 막 네. 얼굴을 뭐 때리고 싶다라든지 망치로 부숴버리고 망치로 싶다. 부숴버리고 싶다라든지. 빨대로 빨아먹고 싶다. 그냥. 근데 그 레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지? 잘근잘근 깨물어 씹고 있냐 뭐 그런 맞아요. 식으로 네.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뒤에 가서는 그 필립 세이머 호프먼이 연기한 그 베리어트맨과 어떤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네. 대화로 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오르건을 연재를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레나를 버리고 갔던 것에 대한 미안함 사과. 솔직하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떤 유치하고 유아적인 한 남자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네. 그려낸 영화예요. 정말 성장 스토리네요. 성장 스토리죠. 네. 그리고 사실 장르적으로 봤을 때 이 코미디라는 장르가 사실 로맨스와 만났을 때 코미디가 이런 식으로 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네네. 영화가 재밌어집니다. 마무리가 돼요. 네. 여기서 갑자기 둘이 헤어진다든지 한 명 죽는다든지 이러면 완전 장르가 아예 안 맞거든요. 아예 그냥 멜로 적은 걸로 네, 가버리는. 그렇게 네.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뭐 장르적인 마무리고 잘 끝났다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PTA는 위대한 예술관 게 이 장르를 그대로 따라가지가 않아요. 이 둘이 처음 만나던 씬을 생각을 해보면 네. 아주 이상합니다. 맞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만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남자와 여자가 이런 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때는 영화 초반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갈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두 남녀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갈등은 오로지 베리 이건과 베리 이건의 어떤 누나들 사이에서 오는 과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네. 베리 이건과 그 콜걸 네. 폰섹스녀 그 여성의 집단 네. 사이의 갈등이 있을 뿐이지 베리 이건과 레나 사이의 갈등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 캐릭터 설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 그 캐릭터를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한 거죠. 일반적인 코미디 영화랑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둘이 처음 만날 때 동생이 이제 레나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레나를 데려올 때 그 전에 이제 근데 차를 들어 일부러 오잖아요. 그때 오죠. 네. 그때 오고 나서 그 뒤에 뭐 계획이 막 이렇게 사실 일부러 차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동생이 레나를 네네네. 그때를 한번 봅시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데려오게 된 이유도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베리 이건이 갑자기 창문 깨고 가가지고 울면서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데려온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동생이 어떻게든 소개를 시켜주려고 네. 사실 집에도 초대를 하려 했는데 그죠? 뭐 초대도 안 되고. 뭐 베리 이건이 그때 좀 반대를 했으니까. 맞아요. 그때 어떻게 장면을 좀 찍었는가를 보면은 그때 이제 베리 이건은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폰섹스녀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돈을 뭐 $750를 달라. 나 못 준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박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레나랑 동생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딱 보는데 레나가 베리건을 바라볼 때는 그냥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을 그려내는 연출로 보여져요. 그 레나의 시점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근데 베리건은 지금은 당장의 이 폰섹스녀와의 갈등이 더 이 레나보다는 더 중요시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레나를 제대로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레나가 이제 남자한테 어떤 구애를 하는데 그러다가 둘이 이제 레나가 갑니다. 가려고 차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트래킹샷으로 쫙 찍어요 레나를. 맞아요. 근데 보통 레나를 찍을 때 우리 데이트하러 만나자라고 그 데이트 신청을 위해서 상대방이 가는 그 사람을 보통 어떻게 찍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사람의 설레하는 표정이라든지 맞아요. 뭐 신나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줄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갑자기 흰 벽으로 막아버리잖아요. 벽으로 나오고 그 벽을 따라갑니다. 네. 벽 안에 레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쫙 레나가 베리 이건에게 가는. 맞아요. 그럼 그거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런 의아한 장면이 나왔는가? 네. 이 사무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베리 이건의 내면을 담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베리 이건이 밖에 있다가 사무실로 들어올 때 그 빛을 쫙 빼면서 사무실 들어온 빛을 다시 쫙 맞아요. 네. 그런 연출들이 한 두세 번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현실에서 어떤 그런 자신의 솔직하지 못한 감정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던 네네. 자신을 숨기고 있던 과거의 나라는 어떤 베리 이건이 그 자신의 사무실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인 거잖아요.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커리어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영화 내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 연출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들어올 때 빛을 막 이렇게 과하게 맞아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레나가 차를 밀고 벽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흰 벽을 찍어주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 장면은 레나가 그냥 단순히 자신이 마음에 들어했던 자신의 어떤 첫눈에 반했던 베리 이건으로 향해 가는 그냥 단순한 장면을 레나라는 사람이 베리 이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 맞아요. 저는 그 이전에 좀 더 생각했던 거는 그 아까 정말 좋게 말씀해 주신 게 사무실한 공간 자체가 베리 이건의 마음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전에 그 오르간이 들어왔을 때 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처음부터 엄청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오르간이 약간 그 레나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맞습니다. 오르간이 사무실에 딱 들어오고 왠지 모르겠는데 오르간 누를 때 오르간이 가까갈 때 빛이 쫙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나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알게 되는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그죠.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네. 그리고 아까 그 폰걸이랑 막 다투는 장면에서도 그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내 마음속 상황을 시각화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때도 이제 막 자기는 자기 전문실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고 맞아요. 레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이게 자기 직원들이 그렇죠, 사고 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지금 이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줄이고 오르간 얘기를 지금 이미 나오니까 오르간 얘기 좀 해보겠는데 네. 이 오르간이라는 것은 이 영화에서는 사랑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 이제 씬에서 이제 맞아요. 그 뭐죠? 마일리지 얘기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빵 나고 맞아요. 갑자기 정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르곤 떡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다음 씬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일을 막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사랑이 오르간처럼 다가왔어. 교통사고처럼 빵 터졌어. 네. 총알을 쏜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일상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그 뒤에 갑자기 레나가 차를 타고 등장해요. 오르간은 그대로 있고. 네. 그리고 레나와의 어떤 짧은 얘기를 하고 나서 레나가 열쇠를 맡기고 갈 때 갑자기 벽에 숨죠. 네, 맞아요. 베리 이건이. 네. 어디 벽에 숨습니까? 자기 사무실 벽에 숨죠. 맞아요. 사무실이 자신의 그 내면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는 마음을 이렇게 숨긴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물의 동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려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오르간을 들고 막 이렇게 오죠. 그때도 이제 주변의 음향을 아예 꺼버리고 그냥 그 씬만 두리번거리고 있는 아담 샌들러의 심지어 이거를 모습만 딱 나와 있는데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걸 세 번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고 사방면에서 보여주고 갑자기 차가 빵 오면서 테러기 쫙 오면서 이제 빵 오는 오르간을 들고 굉장히 뛰는 이게 사랑에 딱 이렇게 빠져버린 그 순간을 그런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되게 별거 아닌 연출로 이렇게 딱 보여준다 네. 라는 거죠. 굉장히 연출력이 뛰어난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오르간의 어떤 뭐랄까 아름답고 맑은 소리 뭐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오르간이 사랑뿐만 아니라 계속 그 아담 샌들러 어떻게 보면 베리 이건이라는 캐릭터가 어찌됐든 오르간을 통해 가지고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은 이 베리 이건이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습이나 영화 중간에 나와 보면은 그 오르간 그게 찢어지잖아요. 네. 그걸 이제 계속 테이프로 붙이는데 맞아요. 테이프로 붙이니까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 테이프 소리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런 어떤 오르간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베리 이건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베리 이건이 사랑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렇죠. 지금 이 현실에 담겨 있는 이 갈등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과 이제 이렇게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사랑에 영향을 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표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르간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르간 자체는 이 영화에서 어쨌든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뭐 나온 김에 그러면 어떤 그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인물의 그걸 그려내는가, 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영화 감독인가를 제가 한 장면을 딱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리창 깨는 장면, 간단하게 유리창 깨는 장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이제 누나와 전화를 부름을 받고 일단은 거기서부터 석이 나가 있어요. 베리가. 뭐 같은 얘기 계속해 지금 귀찮잖아요. 누나가 또 사실. 7명이나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동생 와가지고 막 갑자기 뭐 소개팅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베리건이 레나를 처음 만났을 때 레나의 사랑에 빠졌지만은 베리건은 그 동생이 데려오는 여자가 레나인 줄 모르는 몰랐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오는 귀찮은 스트레스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누나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 이미 맞아요.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쨌든 갔어요 집을. 갔는데 막 가니까 막 들어갈 때도 막 게이보이 게이보이 막 얘기하면서 들어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니까요. 계속 고민하잖아요. 네. 어쨌든 계속 나를 애로 생각하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담 샌들러가 그런 어떤 자기 동생이 그 소개를 시켜준다는 그 여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아담 샌들러가 막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쓱 사라지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때도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누이들은 베리건 자기 그 남동생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 여동생이랑. 또 그걸 게이보이 하고 하면서 막 갑자기 빵 하고 깨지면서 유리창 3개를 빵빵빵 깹니다.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유리창 3개가 다 안 깨져요. 맞아요. 하나는 완파고 하나는 반파고 하나는 금만 갑니다. 네. 이게 정말 사실 하려면 유리창을 뭐 그냥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거는 우연이 아니고 다 계산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파되고 반파된 뭐 이런 그 뭐죠? 유리창에 그 베리건이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베리건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유리창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베리건이 서 있는 유리창의 위치는 금만 간 유리창입니다. 그러면 금이 가 있기 때문에 베리건의 뒷모습, 유리창을 깨고 나서 가족들이 막 뭐라 하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베리건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여요. 네. 만약에 그 맨 왼쪽 창문이 완파된 창문인데 그 창문에 베리건이 서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베리건과 이 가족 사이의 어떤 갈등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창문 틈 사이로 동생이 보이고요. 완파된 사이로 그 베리건을 뭐라 하는 누나가 보입니다. 물론 나머지 가족들을 다 전부 거기다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인물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베리건의 뒷모습은 그 금만 간 유리창에 서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베리건은 심지어 뒷모습이고 그럼 베리건을 바라보는 동생과 자신을 놀리는 누나와 뭐라 하는 누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선명하게 있고 그리고 베리건은 금이 가 있는 거죠. 그냥 아싸리 완파돼가지고 그냥 베리건이 거기서 선명하게 보였더라면 이 가족과 베리건 사이의 관계가 이 영화 내에서 중심을 다루고 있는 베리건과 가족 간의 갈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장면이 됐을 건데 베리건을 금이 가버린 창문에 흐릿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베리건과 이 가족 사이의 갈등 그로 인한 베리건의 그 내면 그런 것들을 그냥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 탕탕탕 깨고 베리건이 어디 서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가족들이 창문 틈과 완파된 그 창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대비를 통해 가지고 이 베리건이 가족 사이의 어떤 갈등이 그로 인한 어떤 내면적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그걸 있는지 좀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것들을 건가요? 보여준 장면이라고. 금이 간 부분에 베리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내면이 악하고 이렇게 가족들은 직선적으로 이렇게 막 던지지만 자기는 막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다만만 두고 있는 뭐 그런 걸 보여준다고 그런 거죠. 하면 그러니까 뭐 되겠군요. 금이 갔다라는 것은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자신 걸 이렇게 확실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그걸 보여주는 뭐 거다. 그런 거라고 네네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이 장면이 굉장히 연출적으로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그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베리건과 가족 사이의 갈등도 보여주면서 베리건의 내면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단 어떠한 장치 없이 그렇게 그냥 딱딱딱 보여주는 것이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폰걸과 전화하는 장면인데 집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그 마트에서 이제 폰걸 그걸 보잖아요. 스팅을 사고 나서 이제 보는데 볼 때 이제 총 2개의 롱테이크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롱테이크는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냐면은 베리건과 조지아라는 폰섹스녀 사이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신상털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조지아가 계속해서 베리건에게 막 성적인 말을 던져요. 그런 말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첫 번째 롱테이크가 뭐냐면은 베리건이 상담원한테 전화하는 그렇죠. 그럴 때 카메라가 이 집 안에 있는 베리건을 어떻게 비춰주냐면은 가까이서 잡지 않아요. 약간 멀리서 저번에 말했던 그 미디움 쇼트 정도 되는 그것보다 살짝 더 멀리서 찍으면서 그냥 베리건이 부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카메라가
베리 이건을 찍을 때 베리 이건을 가운데 놓지 않고 한 번은 베리 이건을 스크린의 왼쪽 구석에 박아놓고 네. 오른쪽 그 스크린의 중앙과 오른쪽에 어떤 걸 해놓냐면은 베리 이건의 책장 네. 그리고 그 카세트 플레이어라는 큰 거 카세트 플레이어 맞나? CD 넣고 음악 듣는 거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뭐 그런 거가 들어있는 책장을 보여줍니다. 막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고 네.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어찌됐든 이 베리 이건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어떤 혼자서 사는데 그런 큰 책장을 마련을 해놓고 네.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 그걸 그렇죠. 보여주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패닝을 딱 하면서 비어있는 식탁을 보여줘요. 근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 베리 이건이 앉아있는 식탁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데 베리 이건 건너편에 앉아있는 식탁은 아무것도 앉아있진 않지만 무언가가 놓여져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누군가를. 여기서 봤을 때 심지어 그럴 때도 이제 그때는 왼쪽 구석에 있던 베리 이건이 패닝을 딱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리 이건은 가만히 있지만 카메라가 바뀌게 되면은 맞아요. 스크린의 구석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그렇죠, 구석으로 그렇죠. 갈 거 아닙니까? 무슨 장면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스크린의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베리 이건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소외감을 현재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캐릭터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 이건 이 상황에서는 베리 이건이 어떠한 그 무언가를 원하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다만 그냥 네네. 상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정보만 줄 뿐. 그러면서 그 연결만 해달라고 할 뿐.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감정의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미디움 샷보다 살짝 더 멀리서 찍고 그렇게 인물의 위치를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쭉 찍는 거예요. 구석에 위치하면서 인물의 소외감을 드러내고. 근데 더 놀라운 점 뭐냐면은 전화가 올 때 한 번 컷이 한번 납니다. 전화가 올 때 한번 쇼트가 바뀌면서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을 때는 조지아라는 그 폰섹스녀랑 같이 전화를 하게 됐는데 이때 놀라운 거는 이때 카메라는 베리 이건의 얼굴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제 어떤 대화가 나오게 되냐면은 베리 이건이 어느 것에서 결핍을 얻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카메라가 베리 이건의 미디움 샷보다는 베리 이건의 클로즈업 샷을 찍으면서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네네. 어느 쪽에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전의 롱테이크 씬에서는 그저 이 공간에서 소외된 상태의 베리 이건을 보여줬는데 그 뒤에 롱테이크 씬에서는 어떠한 감정이 소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롱테이크 씬이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씬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뭐 그렇잖아요. 롱테이크로 찍었고 편집도 없고 근데 사실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그리고 이 장면으로서 베리 이건을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는 그러네요. 중요한 장면이 되는 거죠. 정말 세심한 연출이 돋보이고 이 설명은 좀 우리 전에 찍었던 촬영과 편집편을 보고 나면 좀 더 재밌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색을 이용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색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단 한 번도 베리 이건은 빨강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랑 얘기에서 레나는 계속해서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와요. 그 다홍색이라 하죠. 다홍색 옷도 입고 오고 빨강색 옷도 입고 하는데 베리 이건은 단색 계속 파랑색입니다. 이 사실 파랑색이란 색깔이 블루 우울하고 좀 그런 느낌을 담아내죠.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랑색과 빨강색이 완전하게 반대되는 색깔이니까. 반대로 이제 빨간색은 굉장히 뜨거운 색깔이죠. 열정, 정열, 사랑, 뭐 본능, 뜨거움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반대로 베리 이건의 사무실도 파란색이고 자기 옷도 파란색이고. 맞아요. 그렇지만 레나는 어찌됐든 옷을 입고 나올 때 그런 붉은색 계열. 그렇죠.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오면서 사실 이런 거는 베리 이건이 사랑에 빠졌을 때 한 번쯤은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올 법한데 전혀 계속 그렇지 않죠. 근데 계속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오죠. 인상적이었던 건 점점 이제 넥타이 색이 붉게 변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뭔가 자기 안에 그 레나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녀의 붉은색을. 맞아요. 그런 부분 좀.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와이 갔다 오고 나서 레나도 푸른색 계열 옷을 입게 돼요. 공항에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의상에서 좀 티가 나는 거긴 했지만 그래도 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색깔에서도 굉장히 인물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펀치 드렁크 러브는 PTA 영화 중에서 저는 OST가 가장 찰떡인 영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원래 이제 OST를 굉장히 잘 쓰는 감독이에요. PTA는 적재적소에 정말 이 이상 없는 OST를 보여주는데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는 정말 그 얼얼한 어떤 사랑을 좀 보여주는 영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펀치 드렁크 러브를 얼얼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또 뽀빠이의 OST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뽀빠이란 영화의 OST. 그거를 또 근데 그 감독이 굉장히 뭐 좀
평작이란 평작일까요? 망작이란 망작일까요? 그런 걸 들고 왔는데 PT가 그 감독을 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한 게 재밌다라는 걸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어쨌든 OST의 사용도 굉장히 인상 깊고 정말 이게 참 뭐랄까요? 제목이 펀치 드렁크 러브지 않습니까? 펀치 드렁크가 이제 복싱의 용어인데 복싱 후에 생기고 나는 후유증을 펀치 드렁크라고 합니다. 펀치 드렁크가 이제 주먹에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하도 맞으니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샌들러도 직접 맞지는 않았겠지만은 물론 이제 맞는 장면이 한번 나오지만 계속 맞은 거죠 주변에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계속 맞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랑도 이렇게 맞아버린 거죠.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맞는 거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내 펀치 의지 같다. 없이 그냥 이렇게 두드려 맞는 네. 린치를 당해버리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펀치 드렁크 러브는 아주 특이한 사랑 영화고 사실 코미디라는 장르를 봤을 때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봤을 때 굉장히 사실 이런 클리셰를 좀 비튼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야기적으로도 클리셰를 바꿨고 그리고 보통 이런 장르에서는 물론 이제 이것도 장르를 세분화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보통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막 연출을 극대화해서 하는 장면이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 이야기에서는 보통 이제 멜로 영화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연출을 극대화해서 하지 보통 코미디 영화에서는 그냥 웃긴 대사라든지 웃긴 표정이라든지 웃긴 움직임이라든지 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그걸 좀 전개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장르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준 것 자체가 폴 토마스 앤더슨이 얼마나 위대한 감독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강약 약강의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 베리 이건이 강약 약강이냐면은 자신의 가족들한테는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 납치를 당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그거 돼 있는 것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500 주면서 얻어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누구보다 쏜살같이 도망쳐요. 네. 물론 뭐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그려냈을 때 사실 이걸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냥 강약약강인 남자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왜 이 영화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고 저조차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온전히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자신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랑의 힘으로 나중에 또 두드러 패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제 복수의 사랑으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네. 사실 그것도 그 장면도 되게 재밌죠. 되게 뭐 심플하고 극적이고. 네. 근데 그 누군가에게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데 저는 이 영화의 장점이 그런 것들을 아예 뛰어넘어 버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강약약강으로 그려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이 내면의 폭력성을 담아내고는 있지만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성 가지고 사람을 때린 적은 없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맞아요. 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악인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약한 사람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단순히 그런 의미로 소비되긴 아깝다. 훨씬 더 좋은 영화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빛이 뭐 사실상 푸른 빛이나 붉은 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일이 이건이라던가 레나로 대표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빛이 어디로 들어오고 나가냐. 근데 뭐 어둡고 밝은 부분도 분명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이 밝은 곳을 향해 간다거나 어두운 곳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연출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느꼈는데 살짝 좀 이거 뭘까 하는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색의 형형가지의 빛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무슨 물감처럼 그 장면의 의미라던가 그 장면이 들어간 위치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보통의 영화에서 그런 뜬금없는 장면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보통 그냥 장을 구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장을 구분하는 거고 장을 구분할 때 무언가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이 영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이 영화가 펀치 드렁크 러브고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때 나는 그런 좀 정신없는 사랑 얘기를 그려내고 싶다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장을 나누는 씬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 그냥, 영화는 이런 영화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컷 편집 딱딱 해서 보여줄 바에는 거기에 조금을 더 넣자 해가지고 그렇게 좀 몽롱하달까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럽고 펀치 드렁크처럼 펀치 드렁크처럼 그런 게 딱 들어가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였군요. 뭐 더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으니 궁금한 거 없나요? 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사실 영화가 좀 뭐랄까 저는 좀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수영대를 하면서 이제 점점 함수를 장착하게 되는 건지 좋네요. 좀 보니까 이제 납득이 되고 연출이 돋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궁금했던 장면들이라기보단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은 그 아까 말씀하신 전화하는 장면에서 네. 조명에 딱 불이 들어올 때 음. 전화기 부스에서 그죠. 네, 자신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레나도 본인을 좋아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된 딱 그 장면. 더 그 뒤에 클라이맥스처럼 결정적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은 흰색 옷을 입은 밝은 자신이 원하는 빛이었던 레나가 저 멀리 서 있고 그죠. 만나서 달려가서 악수를 하려는데 바로 키스를 시간을 하면서 버리죠, 바로. 거기서는 또 이제 뒤에서 이걸 뭐라 하죠? 그 역광으로 맞아요. 그림자만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리 이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변의 소음이나 네. 이런 어지러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사람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사랑으로 모든 걸 좀 이겨내는 것 같은 참 명장면이잖아요. 명장면. 거기서 이제 영화를 좀 딱 하나의 장면으로 설명하라면 그죠. 카타르시스가 싹 느껴지면서 카타르시스는 아니고 물론 카타르시스라는 영화는 그 우울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그거긴 하지만 그 아무튼 그 뭐랄까요 그러면 벅차오름이 느껴지면서 네네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고 펀치 드렁 크러브 포스터도 들어가 있는 장면이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빛의 대비, 그 계속 이제 어떤 밝은 것을 지나서 사무실로 들어오던 베리 이건이 맞아요. 역으로 그냥 아예 까만색으로 보여지는. 그러면서 자신의 완전 사랑에 빠져버린.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건 완전히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검은색으로 말을 해버리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게 사용을 한 거죠. 보통은 검은색을 그런 상황에 좀 안 쓰죠. 보통은 빛을 그렇죠. 주는데 네. 빛을 없애버리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런 부분이. 장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레나가 다시 다가오면서 히위고 네. 같이 가보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그 사랑에 빠졌을 때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좀 더 크게 다가온 게 있어요. 좀 감정이 이입이 더 되고 뭐랄까 이 진짜 베리 이건에 이 몰입이 돼가지고 이 별것 아니고 이 엉망인 나를 이렇게 사실 현실에서 레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처럼 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진짜 모난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참 그런 부분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 많이 닮아 있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본인의 인생 영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5점 박았어요 보자마자. 이게 인생 영화. 어제 다시 보면서도 참 그때도 감정이 새록새록 떠올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펀치 드렁 크러브는 그 폴 토마스 앤더슨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는 펀치 드렁 크러브고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폴 토마스 앤더슨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가를 오히려 불연속점에 있는 영화인데 불연속점에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폴 토마스 앤더슨이 어떻게 영화를 찍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펀치 드렁 크러브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러닝 타임도 짧고 이야기도 뭐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뭐지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라고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펀치 드렁 크러브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폴 토마스 앤더슨 같지 않지만은 역설적으로 가장 폴 토마스 앤더슨 다운 영화라고 말할 수 느낌인지 있겠네요.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영화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펀치 드렁 크러브가 PTA 영화 중.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진입장벽도 좀 낮고 진입장벽이 애초에 러닝 타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짧기도 하니까 쉽게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단 뭐 희극은 원래 재밌으니까. 그렇죠. 비극보다는 희극이 재밌죠 원래. 나머지 다 비극인데 뭐로 비극 봅니까 희극.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근데 이런 영화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의 펀치 드렁 크러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 다음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화는 이렇게 계속 찍고 있다. 그러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마라.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펀치 드렁 크러브가 불연속점에 있는 영화긴 하지만 이 전 영화도 그렇고 이 뒷 영화도 그렇고 다 펀치 드렁 크러브처럼 찍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느껴주셨으면. 근데 그러면 그 펀치 드렁크 이후의 영화를 말씀하신 김에 그 이후의 영화는 굉장히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엿보인다고 그 장면이 뭔지. 저 지나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비행기 그 마일리지
네네네. 그걸 이제 전화를 하니까 난 당장 지금 하와이를 가야 돼요. 레나를 보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막 6주에서 8주 걸린대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하다가 갑자기 미국 지도를 빡 칩니다. 네. 거기서 왜 갑자기 미국 지도를 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왜 갑자기 미국 지도를 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뭐 연결을 지어보려면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영화 내적인 것보다는 영화 외적인 걸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9.11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지 않습니까? 2003년도인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회에서 어떤 미국 사회에서 그런 이벤트들 또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뭐 어떤 고위직의 뭐 발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냥 그건 잘 몰라요. 역사를 잘 몰라서 그게 있었다면은 이걸 또 연결 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땐 그냥 번지 드렁크 러브는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사랑 얘기로 보고 그냥 한 남자의 어떤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깔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벽을 막 치고 나서 여기 러브라고 상처가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는 연출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기 좋죠 사실. 그러니까요. 유치할 수 있는데 그죠? 네. 좀 이 러브라 적혀 있네. 이것 보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작 벽을 쳤는데 러브라 적혀.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모두 다 사랑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왜냐면 그 뒤에 계속 그냥 미국 사회를 고발하는 듯한 영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쉬어가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또 뭐요? 장면을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그런 장면들이 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장면이 있다기보다는 다 연출적인 부분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그게 전개를 어떻게 잘 봐주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영화를 보고 직접 느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반의 장면은 좀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좋아하는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벽을 뚫는 트래킹하는 장면. 그리고 그때도 좀 특이한 게 그 처음 이제 연락처 교환하면서 둘이 테이블 앞에서 연락처 교환하잖아요. 그때 벽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여자 알몸이 그 플레이보이 사진에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사무실이 베리 이건의 어떤 내면을 상징하고 있는 공간이라 봤을 때 베리 이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욕망적인 사람, 욕망이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순수하게 딱 그렇죠. 들어온 거죠. 뭐 그런 것들이나 볼 수 있겠고 뭐 아니면 둘이 데이트하고 나서 차를 타고 갈 때 그때 굉장히 파란색으로 렌즈를 쫙 바꿔 조명을 쫙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베리 이건의 파란색 정장만 입고 있는 이 베리 이건의 어떤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약간 펀치 드렁크 많이 맞았잖아요. 네.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멍 같다라 생각했어요. 멍. 좀 파랗고 권투하면서 이제 많이 맞으면 멍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참 이 멍 같은 그러네요. 이 베리 이건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런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뭐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떠한 가치관이 드러난다라는 것보다는 뭐 다 연출적인 부분에서 훌륭한 게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또 연출에 대한 거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으니까 촬영과 편집편을 보십시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심화편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뭐 나중에 심화편으로 또 까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은 PTA 감독의 펀치 드렁크 러브 맞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는 어떻게 PTA가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가. 데어윌 블러드를 우리가 좀 간보기를 하긴 했는데 후에 마스터라던가 뭐 리코리시 피자, 원배트 레프터 어나더까지 원배틀도 가야죠. 팬덤 스레드를 빼먹었네요. 팬덤 스레드도 가고 인히어런트 바이스 이러면서 진짜 섞인가 있는데 PTA 영화 보면 볼수록 명감독이다. 진짜 천재다. 보면 볼수록 그게 느껴지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 나이에 그죠 젊을 때 이게 30대 초반이거든요. 펀치 드렁크 러브가. 왜냐면 메건 올리아가 29때 만든 영화.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롭고 영화적으로 뛰어난 이야기들을 써내는가. 대단한 감독입니다. 대단하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각본을 잘 생각해요. 펀치 드렁크 러브도 정말 뭐 신경 쓸 겨를 없이 각본이 팍팍 맞아요.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협박하고 갑자기 막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해서 만나는지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각본을 쓸까 그러니까요. 했는데 뭐 정말 위대한 감독입니다.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김에 다음에도 또 PTA 영화를 다뤄보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수영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펀치 드렁크 러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말씀이 많으셨어요 지금.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그리고 어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또 곱씹어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좀 털어야겠다. 아 좋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것 마냥 분출을 해버렸네요. 앞으로 본인의 5점 영화,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그러면 네. 또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행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